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며칠 전부터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봄이로구나 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은 많이 흐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멈췄는데 강원도 쪽에는 만만치 않은 모양입니다. 제가 지난 2월 26일 인터넷 매체인 불교인의 제 코너 이병두의 불교로 세상을 보다에 올린 글을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천주교에서 벌어진 일들이 불교계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야기는 세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탁월한 정치력. 이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입니다. 십수년 동안 제가 한국 천주교와 관련한 글 수십 편을 써서 불교계 언론뿐 아니라 천주교 쪽 매체에도 여러 편 게재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천지남, 주어사 등 천주교가 전국 곳곳에서 국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하는 글들이었지만 그들에게서 불교계가 배워야 할 것이나 참고로 해야 할 사항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실은 아주 많습니다. 아직 제가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진 못했습니다. 실은 2000년 가까이 고대 로마 제국의 세계 지배 방식을 이어온 천주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국가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시스템도 뛰어나서 과거에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보다 교황청 정보를 더 신뢰할 수 있다던 시절이 있었고, 바티칸 은행의 재정도 미국의 대형 은행보다 좋다고 했었죠. 물론 최근에는 그 은행에서 심각한 부정 문제, 심지어 이태리의 그 유명한 마피아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교황청이 비판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옛날처럼 막강하지는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기회에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일본 선교하기 위해서 와 있던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 당시 포르투갈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일본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사전을 임진왜란 전에 만든 것이 아직도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심지어는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측근으로 풍신수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사람도 예수회의 정보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프란체스코가 2013년 3월 제266대 교황으로 즉위하면서 전 세계 교회에 새 바람을 불게 한 뒤로 천주교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프란체스코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있고. 2017년에는 과거 르완다 인종청소, 제노사이드, 인종청소 당시 천주교회와 신부 수녀 등 구성원들이 저지른 살인 등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2022년에는 캐나다를 방문하여 오랜 동안 현지 천주교회가 저지른 선주민 기숙학교 아동 청소년 학대와 살인 행위 등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루안다 내전을 다룬 책을 보면 처음에 그 내전이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벨기에 신부와 수녀들이 자기네들 반대파 사람들을 자기네 아지트 같은 곳으로 납치해다가 직접 총을 난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선주민 문제는 몇 해 전에 여러 곳에서 그것이 시신이 발굴됐죠. 캐나다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선주민의 아이들을 강제로 기숙학교로 데려와서 공부를 시킨다고 하면서 어떤 곳에서는 시신이 100구 이상이 나오는 곳도 몇 군데가 있었죠. 호주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내부의 반발을 고려하며 교회 내부 변혁을 추진한 성과는 지난번 글 제가 이렇게 썼었죠. 종교의 유리천장 누가 깰 수 있나? 그 글에서 사례로 들었듯이 천주교 역사 처음으로 여성 수도자 수녀를 교황청 부서의 최고 책임자, 국내에는 장관으로 번역되고 되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는 획기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지 얼마 안 지난 2월 15일에는 교황청이 소재하고 있는 바티칸 시국 행정수반으로 56살의 라파엘라 페트리니 수녀를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또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프란체스코 교황의 건강이 매우 위중하다고 공식 확인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이 바티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요 언론들도 거의 매일 그 상황을 전하고 있고 공영방송인 KBS 제1TV의 저녁 9시 뉴스에서까지 큰 비중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만약 이번에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선종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정부에서는 장관급을 특사로 파견할 것이 분명하고 언론사들 중에서는 아마 특별 취재팀을 꾸려 아주 큰 비중으로 보도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교황 선출회의 콘클라베에도 아주 관심이 아주 높게 가지고 지켜보겠죠. 이처럼 과도한 관심과 보도의 문제는 마치 조선시대의 명이나 청황제를 대하듯이 로마 교황을 우러러 보는 한국 역대 정부 및 언론의 천주교에 대한 사대주의를 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도 될 것입니다. 비판해야 할 일은 해야죠. 신심독실한 어느 천주교인이 10여 년 전 제게 이제까지 300여 명에 가까운 역대 교황 중 훌륭한 분이 딱 3명인데 그 중 한 분이 프란체스코 교황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교왕이라고 하지 않고 교황이라고 불렀죠. 프란체스코에 대한 이처럼 호의적인 평가는 천주교인 사이에서뿐 아니라 다른 이웃 종교인이나 무종교인들 사이에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왜냐고요? 그가 취한 천주교 내부 개혁 바람이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계와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선종이 가까워진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접하며 수녀를 교황청 장관과 바티칸 시국 행정수반으로 임명한 시점에 주목하십니다. 왜? 초반에 안 하고 또 건강이 좋을지 안 하고 지금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건강할 때 이런 시도를 했으면 아마 교회 안 보수파의 저항에 마주치는 큰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언제 세상을 떠날지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니 보수파들도 드러내놓고 저항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제 추정이 틀리지 않다면 프란체스코 교황이야말로 정치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국 불교계 지도자들과 대통령, 야당 대표 등 정치인들에게 이 정도의 정치력을 갖추라고 요구하면 안 되겠죠.
상황 판단까지 어쩌면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국 천주교 사제 수녀 수가 사제와 수녀를 합치면 거의 16,000명이라는 통계가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7일 국내 주요 언론에서 보도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1000명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교구가 2월 7일 새 사제 26명 서품식을 하면서 교구 소속 사제가 1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국 천주교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제 수가 5,721명이고 전체 수녀 수는 9,905명이라고 합니다. 수녀 숫자는 한 해 전부터 69명, 69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 숫자를 보고 한국 천주교의 신부와 수녀를 합쳐 16,000명에 가깝다고 하면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유럽의 천주교회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신부와 수녀 지망자가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 자리를 과거 프랑스와 벨기에 등이 식민 지배했던 아프리카 출신들로 채워가고 있었고 수백 년 된 고색 청연한 수도원이 심지어는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사제 1000명 시대를 열었다며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한국 천주교회에서도 빠른 속도로 사제와 수녀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미 수녀원에 들어오는 희망자가 거의 없어 그 자리를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들로 채워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천주교 쪽 상황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불교계 현실과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더군요.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에서 편하게 비구와 비구니 스님을 합쳐 12,000명이라고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10,000명이랍니다. 비구와 비구니를 가릴 것 없이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출가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12,000이라는 숫자가 허수가 된 지 이미 오래되지 않았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설사 허수가 아니더라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스님들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쪽은 일단 신부와 수녀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여 통계에 잡힌 전체 신부와 수녀들이 어떤 식으로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한 신부 수녀들도 교구나 수도회, 수녀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천주교 쪽의 사제와 수녀 숫자 감소 추세보다 불교계의 출가 수행자 감소 추세가 훨씬 더 빠른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쉽게 바뀔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멀지 않아 천주교 사제 숫자보다 스님들이 더 적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계종이 출가 특위를 구성하여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긴 하지만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지리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흐름, 분위기를 바꾸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는 눈, 시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그리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은 줄 압니다. 그리고 심각하다고 여기면서도 각기 생각하는 그 원인과 이유가 매우 다르므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백화제방식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런 다양한 원인 진단과 해결 방안 주장들을 살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는 중심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천주교에서 때로는 몇 년씩 걸리는 공의회를 열어 교리와 교단 운영의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여 단일안을 이끌어내듯 한국 불교계가 몇 년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몇 달, 아니 며칠만이라도 책임 있는 분들이 모여
진지한 논의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논의, 토론과 논쟁이 없는 조직과 집단의 앞날이 밝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여러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때 원고 없는 내용입니다만 그 한국 불교계를 정말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소위 비구와 취처 사이의 갈등 문제도 천주교 공예 방식으로 흥분대 모여서 심지어 설사 그 안에서는 멱살잡이를 할지라도 논쟁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도출해내는 그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지금도 각 종단 내에서 그 내부 갈등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토론과 논쟁을 아예 안 하는 곳은 희망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기꾼에 속은 한국 천주교 이야기입니다. 2월 24일자 조선일보에 하의도 천사상 사기꾼, 대치동 성당 성지 등에도 조각품 설치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대학 명예교수라고 하는 최모 씨의 말에 속아 전국 여러 곳의 천주교 시설에 그의 조각 작품이 설치되었는데, 최 씨는 20대 젊은 시절부터 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 복역했을 뿐 아니라 파리 7대학 명예교수라고 내세우던 1992년에는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합니다. 파리 7대학 명예교수라는 직함을 내세워 이처럼 여러 천주교 시설에 조각 작품을 설치하면서 받은 돈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설의 중요한 작품 조각가로 선정되려면 만만치 않은 심사 과정을 거쳤을 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궁금합니다. 천주교는 교황을 지낸 인물을 성인으로 인정받게 해서 시성을 하는 데에도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 씨가 오랜 동안 엄청난 사기 행각을 펼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참 천주교의 방해자인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천주교 내부에서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정말 참으로 이상합니다. 해서 이 문제가 한국 천주교 곳곳에 최 씨 게이트로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며 염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울대교구에서는 2월 25일 서울성당 성지 내 최 씨가 제작한 조각상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국내 주요 언론 여러 곳에 실렸습니다. 만만치 않은 사태로 번질 것 같으니까 빨리 진화에 나선 것이죠. 제가 이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다른 집안에서 일어난 좋지 않은 일을 고소하게 여기려는 악취미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부 검증 시스템이 철저하다는 천주교에서 이런 사기 행각을 펼칠 수 있었다면 이 최 씨와 비슷한 인물들이 불교계에 접근하여 더 엄청난 사기 행각을 펼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를 떨치기 어려워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으신다고요? 아니,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하시고 싶겠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웃집 외양간을 뚫고 그 집 소를 훔쳐가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 집 외양간에는 허술한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에 한국 천주교가 당한 사기 사건을 마냥 강 건너 부리라고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 곳곳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 집안 곳곳을 살피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닌데 그게 안 되는가 봅니다.
모두가 자기 집안 곳곳을 살필 줄 안다면 세상이 평안할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